이번 세션은 락플레이스 박지영 SA께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빅데이터 서비스 시연에 대해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미 나와 계시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락플레이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 SA 업무를 맡고 있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서비스들을 좀 간략하게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보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저희가 OS 쪽 기술 지원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클라우드 쪽을 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클라우드 아키텍트 자격증을 얼마 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들을 가지고요. 어떤 게 예제에 참여하는 예제로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 OS 쪽에서부터 기술 지원을 하면서 이제 경험이 그쪽에다 있다 보니까 사실 자세하게 뭔가 보여드리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냥 단순히 서비스를 활용하는 거라서 보여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파치 웹서버의 로그를 이제 간략하게 보기 쉽게 요약하는 데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제로 삼았고요. 그래서 아파치 액세스 로그 서머리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서비스를 보여드리기 앞서서 그러면 이제 구글이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그럼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점을 가지게 됐는데요. 빅데이터라는 거는 이제 한글로 직역을 해보면 큰 데이터잖아요. 네, 크다라는 개념은 사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떤 걸 기준점을 가지고 데이터가 크다 작다를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구글에서는 이제 빅쿼리에 처음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저희 뭐 인프라나 저희 회사의 인프라에서 처리할 데이터가 있는데 그 처리할 데이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보다 큰 경우에 빅데이터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인프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데이터를 다루든지 간에 다 빅데이터겠죠. 그러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10기가 정도 데이터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처리할 데이터가 300기가라고 하면 300기가 큰 데이터겠죠. 근데 반대로 어떤 회사에서는 300기가를 하루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300기가는 빅데이터가 아니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 300기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일주일이 걸린다 라고 하면 그것도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데이터 요청을 만약에 11일 날 보냈는데 엔지니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데 10일 정도 소요됐다 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는 있지만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또한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보다 많을 때 빅데이터 서비스나 혹은 빅데이터 솔루션을 고려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 시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때 그때 이제 빅데이터 서비스를 한번 고려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글에서 지금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의 리스트고요. 보시면 이제 8개의 서비스가 이제 거의 GA 레벨, 뭐 물론 데이터 프로는 베타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데 뭐 앞서서 설명을 들으셨던 뭐 제품도 있으실 거고 처음 보시는 제품도 있으실 겁니다.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빅쿼리나 뭐 빅쿼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용도로 사용이 되고 데이터 플로우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프로는 구글에서 매니징 해주는 하둡 앤 스파크 클러스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랩은 아까
그 최명근 차장님이 발표를 하실 때 내용을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랩은 그 사스 형태로 제공해주는 주피터고요. 그다음에 펍앤섭 같은 경우에는 메시징 큐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게노믹스는 한 1테라 정도 되는 그 게놈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뭐 서비스라고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스튜디오는 이제 데이터 소스를 활용해서 손쉽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사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빅쿼리하고 이제 데이터 스튜디오를 빅쿼리랑 데이터 스튜디오를 활용하는 예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제는 내용은 간단해요. 지금 이 페이지에 아마 접속이 가능하실 건데 제가 그냥 정말 간단하게 온라인 HTML 에디터를 이용해서 이 웹페이지 하나를 인덱스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덱스 파일에는 이제 간단하게 그 빅데이터 플랫폼엔 제품이 뭐가 있고 제품 리스트를 나열한 다음에 각각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제품 설명이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제품 설명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구글 GCP의 프로덕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그냥 웹페이지 몇 개를 만들었는데요. 이 웹페이지를 그러면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될 건데 저는 예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용자가 제가 만든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어떤 제품을 누르게 되면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관심 있는 페이지의 뷰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면 어떤 제품에 혹시 관심이 많을까? 어떤 제품에 대한 페이지를 가장 많이 볼까? 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해보고 그걸 볼 수 있는 이제 예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아파치로 띄웠기 때문에 제가 구글 GCP에 있는 그 가상 머신 서비스인 구글 컴퓨팅 엔진에 가상 머신 하나를 띄워서 아파치 엔진을 올렸고요. 그 아파치 서비스를 동작하는 동안에 유저가 접속을 하게 되면 그 접속에 따른 로그가 생길 거고, 그러면 그 로그를 이용해서 이제 플런트디라는 서비스를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빅쿼리의 데이터를 적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빅쿼리의 적재된 데이터를 가지고 소스를 삼아서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이제 시나리오를 그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파치 페이지 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페이지가 이제 인덱스 페이지였고, 인덱스 페이지에 각각의 다른 HTML 경로를 이용하도록 구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치 액세스 로그를 이제 그 빅쿼리에 전달을 할 거니까 아파치 액세스 로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해당 내용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액세스 로그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접속한 IP 주소가 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타임스탬프가 당연히 로그니까 찍히겠죠. 그다음에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에이전트로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로그가 이렇게 아파치 로그에 다 기록에 남습니다. 이 로그를 가지고 물론 제가 순수 수천 줄이 되는 로그를 그냥 순수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지금 이 단 한 줄의 로그도 빅데이터다 보니까 얘를 이제 플런트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플런트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소스로 제공되고 있고 그냥 다운로드 받으셔서 바로 설정이 가능하시고요. 이 부분은 윗부분은 이제 소스라고 해서 아파치 액세스 로그를 소스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액세스 로그의 위치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 액세스 로그에는 그 전체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업데이트된 내용만 계속 빅쿼리에 전달을 해주면 되겠죠. 그 업데이트된 데이터는 이렇게 포스 파일이라는 형태로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만 저장하는 파일을 위치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태그는 이 아래 보낼 곳에 이제 명명이 되는 이제 태그를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파치 액세스 로그가 그 로우 형태로 그냥 데이터 이제 라인 형태로 이제 텍스트 형태로 출력이 되다 보니까 그 출력되어 있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데이터 형태 혹은 그 데이터가 가지는 값의 의미를 이제 특정 포맷에 이제 맞춰서 출력이 될 테니까 그 포맷이 어떤 포맷인지 지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포맷 아파치고요. 그래서 저는 아파치 액세스 로그를 이제 빅쿼리에 던지는 거니까 포맷을 아파치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 아파치 액세스 로그에 대한 그
각각의 항목들을 이제 플런트D에서 가져올 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가 좀 필요했는데 그 시간이 기본적으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시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이제 keep time key라는 값을 true로 줬고요. 그다음에 그 타임의 포맷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소스를 가지고 이제 빅쿼리에 데이터를 전달할 때는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는 곳이 빅쿼리다. 그다음에 어스 메소드는 이제 인증 방법인데 저는 이제 구글 컴퓨터 엔진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엔진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가 그 데이터를 쌓을 곳의 프로젝트명과 데이터셋 테이블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빅쿼리의 데이터가 쌓기 시작할 건데 그럼 빅쿼리의 데이터는 이제 스키마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아까 의미하는 바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 타입을 각각을 다 지정을 해서 스키마를 미리 짜서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이 데이터 테이블은 이 빅쿼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콘솔 화면입니다. 웹 콘솔 화면인데 이 웹 콘솔 화면에서 이렇게 서비스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빅쿼리에 들어갈 거니까 빅쿼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빅쿼리는 이제 좀 서비스가 콘솔이 또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빅쿼리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명명했던 저의 이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아이디, 그리고 제가 생성했던 아파치라는 데이터셋,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액세스라는 테이블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정보를 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았던 테이블의 스키마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 사실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동안 이 시계열 데이터, 그러니까 저 타임 쪽을 저장하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빅쿼리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시계열의 형식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파치 로그는 형태가 이제 그 날짜 나오고 T 찍히고 시간 찍히고 그다음에 그 UTC 타임존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이 찍히는데 빅쿼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변환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아파치 로그 포맷 자체를 변경을 저는 했고요. 사실 내용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쉽게 그냥 아파치 로그 포맷을 변경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빅쿼리에 저장을 하실 수 있고 이 빅쿼리를 데이터를 저장한 걸 이렇게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보고서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 소스는 빅쿼리에 있는 데이터 저장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스튜디오를 출력을 해주는 건데 보시면 그냥 간략하게 쿼리문을 한번 날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발생한 지금 여태까지의 액세스 로그에 대해서 이 테이블 전체 리스트를 한번 쿼리를 날려보겠습니다. 쿼리를 날려보면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어떤 걸로 로그인을 했고 코드가 무엇인지, 호스트가 뭔지, 메소드가 뭔지, 그다음에 어떤 경로로 접근을 시도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리퍼러,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사이즈라던가 혹은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도 저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 스튜디오를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드실 수 있는데 이 보고서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데이터 스튜디오가 정말 사스 서비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강력한 그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보고서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만드는데 되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제가 새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스튜디오를 이제 처음에 사용을 할 때 데이터 소스를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소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 외에 이렇게 다양하게 옆에 보시면 이제 뭐 실제로 파일을 업로드한다던가 혹은 에드워즈, 그다음에 클라우드 SQL 혹은 이제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 뭐 구글 애널리틱스 뭐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 소스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은 빅쿼리다 보니까 이제 빅쿼리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와 데이터셋 그리고 테이블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누르면 아까 제가 만들어놨던 그 스키마들이 이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바로 불러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이제 타임 같은 경우에는 날짜 단위로 불러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좀 빨리 많이 보여드려야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이 날짜 시간을 분 단위로 좀 변경을 해볼게요. 네, 분 단위로 변경을 하면 이 데이터 소스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노트북 형태의 이제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다음부터는 그냥 정말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만약에 파이 차트를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원형 차트를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파이 차트가 그려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데이터 소스는 제가 저장했던 이제 빅쿼리의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드 값들을 이제 지정을 해서 각각의 사이징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경로로 누가 접속을 했는지 얼마나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시계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시면 코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으로 변경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로 시계열 데이터가 그래프로 그려져서 바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네, 이 구조를 지금 저는 컴퓨터 엔진을 이용해서 아파치 액세스 로그를 띄워놨고 아파치 액세스 로그를 가지고 플런트D를 태워서 빅쿼리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스튜디오에 실제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데까지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해보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글에서는 튜토리얼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상에서 그냥 쉽게 구글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뭐 빅쿼리 튜토리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튜토리얼들을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아날리스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렸던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그 계정마다 제공하는 무료 크레딧 내에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외적으로도 이제 실제로 이러한 그 데모들을 직접 해보실 수 있는 핸즈온 교육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추후에 핸즈온 교육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